읽기 전에 생각했던 이 내용과 읽은 후 이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보는 활동. 그리고 또한 읽기 전 활동으로 내놓은 질문에 답하는 활동, 책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읽기 중 활동에 해당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읽은 후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글의 순서를 파악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그런 활동, 그리고 또 중심 생각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 읽은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내용 요약하기이고요. 내용 요약하기는 다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내용 이해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요약하기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내용 이해하기에 실제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용 요약하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용 요약하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것은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을 하거나 또 이해를 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읽기는 이해 기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이해 기능 중에서 이해 기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곧 텍스트의 중심 생각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심 생각에 대한 이해는 읽기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읽기를 잘 하는지 그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도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중심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중심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낱말을 범주화하기, 또 항목을 요약하기, 한 문단에서 중심 생각을 찾기, 두 문단 이상에서 중심 생각 찾기, 완성된 텍스트 한 편에서 중심 생각을 찾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해봄으로써 중심 생각을 파악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약하기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기란 무엇일까요? 글의 내용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분석, 파악해낸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서 진술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론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치는 것만이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일의 사건의 원인과 결과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요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 생각 찾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글의 중심 생각 찾기를 통해서 핵심 사항을 추출해내고 이를 다시 정리하고 분석해내는 그런 것은 읽기의 유체에 해당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책 잘 읽었느냐?
그 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더냐 이런 것을 물어보죠. 그랬을 때 아이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잘 읽은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책을 읽고도 그 이야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요약하기에 대한 그런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용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하에 요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사소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정보를 삭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계속 중원, 부원 이런저런 얘기들이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만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제 문장의 선정인데요. 그 단락 또는 여러 단락 그리고 전체의 텍스트 내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주제 문장을 선정했을 때 내용 요약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큰 단위의 단어로 교체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의 낱말이 나열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탁자 위에 배, 포도, 사과, 바나나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나열된 그런 개개의 과일은 과일이라는 큰 단어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요약의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요약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시면요. 2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글을 읽고 요약을 해보라는 그런 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면서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요. 잘 살아 모세를 노래한 뒤부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이 문장 그 자체를 따와서 잘 살아 모세를 노래한 뒤부터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서술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요약은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추론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잘 살아 모세를 노래한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용,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이런 걸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같은 말이 나열된다고 했을 때 이걸 묶어서 가전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단위로 얘기한다면 요약이 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 보면요.
뭔가 갖춰놓고 살고 있지만 그닥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체병이 생기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전제품을 갖춰놓고 살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그닥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새 병이 생기고 해도 좀처럼 낫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과 또 이것을 글로 쓰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글로 쓸 때는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 요약하기에 대한 이론적 이해 중에서 학년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어서 이 학년의 어린이들이 내용 요약하기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요,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릴 수 있습니다. 1, 2학년 때 읽게 되는 그런 교과서의 내용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짧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간추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이야기도 쓸 수 있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새롭게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롭게 꾸몄습니다는 거는 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로 꾸몄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글을 읽은 후에 문단의 중심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는 요약하기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글쓴이의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글쓴이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 다르네. 이런 점은 비슷하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이 5, 6학년이 되고요. 또 글을 읽고 진술되지 않은 사항을 추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추론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론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릴레이 하기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같은 책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순서를 정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지도자가 먼저 첫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첫 번째 부분의 내용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이야기 릴레이를 통해서 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릴레이 하기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실제 수업에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줄거리 쓰기입니다. 줄거리 쓰기는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라는 것은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줄거리 쓰기는 이야기 릴레이와 결합이 됐을 때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릴레이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줄거리로 쓰면 그것이 하나의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릴레이와 결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줄거리를 쓰고 나서 또는 말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를 할 때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없고 또 어떤 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줄거리 발표 후에는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줄거리 쓰기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또 있는데요. 줄거리를 잘 써보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처음 써보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은 줄거리 쓰기를 위한 활동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활동지를 통해서 줄거리 쓰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순서에 따라 줄거리 쓰기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줄거리란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책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줄거리를 쓸 때는 먼저 책의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예를 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리디아의 정원에서 뽑은 내용인데요. 리디아가 채소를 잘 가꾸는 소녀예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시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은 잘 웃지 않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리디아가 채소 가꾸기 이런 능력을 발휘를 해서요. 그 건물 옥상에 있는 황폐한 그런 공간을 아주 화려한 그런 멋진 정원으로 꾸미게 되면서 외삼촌과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디아는 할머니와 함께 채소 가꾸기를 좋아하는 소녀이다. 그런데 리디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도 어린이들